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우린 해야 되니까 우리 네.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지금 결국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아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온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결합에 대해서 다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곰결합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인데요.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극성스러운 하겠습니다. 결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성 분자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극성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급하게 들어와서 네. 네, 극성인 애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극성인 애들이 뭐냐 이런 거 좀 배울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전기음성도에서 먼저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란 게 뭐냐면 이제 두 원자가 결합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는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면서 이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A라는 원자랑 B 원자라는 사이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자마다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죠. 네, 뭔가 좀 다르긴 하겠죠. 생각해 보면 네, 원자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 공유 전하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서 그거를 한번 정해보자. 원자마다 한번 정해보자 했더니 상대적인 힘이겠죠. 그래서 플루오린을 제일 조사하다 보니까 플루오린이 가장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원자들을 차례대로 그 얼마큼 공유 전하쌍을 잡아당기냐를 정해서 나열한 게 이제 전기 음성도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공유 전하쌍을 어떻게 얼마큼 잡아당기느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거를 우리는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크기로 해서 나타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전자쌍을 잡아당긴다? 누가 잡아당기는 걸까요, 이거? 양성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원자 핵이겠죠. 원자 핵. 그러면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는 뭐랑 좀 비슷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있어요. 원자 크기, 반지름, 원자 반지름. 뭔가 원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잡아당김이 좀 약해지긴 하겠죠. 왜냐면 원자과 원자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맞죠? 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말고 양성자수. 양성자수인데 우리가 저번에 배우기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들한테 전달되는 핵의 전하량은 전부 다가 아니라 유효 유효핵 전하량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웬만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정한 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그거를 이제 높이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정한 이 전기 음성도 척도를 씁니다. 이 플루오린은 4.0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얘가 제일 세다는 거죠. 보니까 누가 없네요. 얘도 없어졌네. 얘가 없어졌지 왜? 18쪽 있는 자리 아닌가요? 얘들 가끔씩 자주 빠지죠. 네. 왜냐면 결합을 안 하니까 공유 전하쌍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뺐고요. 나머지 원자들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세기를 본 거죠. 플루오린이 제일 셉니다. 일단은 나머지는 점점점 작아진 형태로 가는데 우리가 같은 주기를 보면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끌어당기는 유효핵 전하가 더 커지니까 그만큼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플루오린 4.0이고요. 여기는 공교롭게도 2주기에서는요 0.5씩 떨어져요. 0.5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주기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4.0만 알면 0.5씩 떨어뜨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주기를 봤으니까 같은 족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네요. 전기 속도가. 네. 왜 그럴까요?
전자 껍질이 껍질. 그렇죠.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멀어, 멀리 멀어. 가면서 잡아당기 힘이 좀 약해지겠죠. 음.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향에 의해서 전기음 성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근데 이 개념은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해요. 전기음 성도는. 근데 요 놈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바로 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데 일단 뭐 이거는 원자 번호, 원자핵, 전자쌍, 인력, 원자 반지를 이용하면 방금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정하게 오시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전기음 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실제로 결합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볼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놈이랑 요 놈의 차이는 뭘까요? 끌어당긴 힘이 균형을 이루냐, 균형이 안 이루냐. 오, 그렇죠. 오, 맞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왜 똑같냐면 똑같은 예. 원자니 그렇죠. 네. 그래서 동종,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그리고 한쪽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한 그러한 두 가지 결합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것끼리 결합한 애들끼리 보면 이 공유하는 전하쌍을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죠. 네,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쏠리는 게 없어요. 없더라는 예. 거죠.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양쪽의 힘이 똑같으면 가운데 있는 리본이 뭐 가운데 그대로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전자쌍이 쏠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 상황은 서로 잡아당김이 다른 거죠. 누가 더 세냐면 C의 염소가 아까 전기음 성도 척도가 3.0이었고요. 수소는 2.1이거든요. 그럼 누가 더 세죠? 염소 쪽이 세죠. 염소. 이 염소가 이 공유할 때는 하나씩 공평하게 줬지만 들어올 나갈 땐 아니다라는 식으로 잡아당깁니다. 함부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염소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 자체가 한쪽으로 쏠린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결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결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왼쪽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 결합이긴 공유 결합인데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은 왜 극성 무극성이라는 게 들어왔느냐? 그러게요. 쏠리다 보니까요.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보다 오히려 적게 가지고 전자가 더 많아지는 많아지죠. 거죠. 그래서 이쪽이 원래 자기가 가져야 될 전하량보다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량을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떼요. 이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떼기 때문에 플러스 한 마이너스 극이 분자 나 안에 극이 있는 거죠. 극이 나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애매하죠. 왜냐면 이온처럼 완전히 잃고 얻은 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델타라는 이 델타 기호거든요.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이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하나의 분자 안에서 이렇게 극이 나뉜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린 그걸 극성 공결합이라고 합니다. 결합이 극성이 뜨고 있다. 결합이 쏠려서 극성을 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결합이 어디로 쏠리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전하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있는 거라서 변화가 없어요. 부분적인 전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원자들끼리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2 분자고요. 요 놈을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자의 쏠림 정도를 표현한 겁니다. 얘는 색이 있어요, 없어요? 색이 따로 없죠. 파지티브는 파란색이고 이 네가티브는 빨간색으로 떼어지는 건데 마이너스가 부분적으로 이제 쏠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적인 극을 띠는 게 없는 거죠. 근데 HF로 좀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왜냐면 프랑스 깃발 같이 돼버렸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F가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전기음 선도가 크잖아요. F는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거는 딴 얘기고요. 따로 없네 여기는. 그러면 F는 4.1이고 H는 2.1이잖아요. F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네. 그래서 이쪽이 부분적이 마이너스 띈다라고 해서 빨간색이 뜨는 거고 여기는 파란색이 색이 강하겠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한 거 보면 다 이렇습니다. 쏠리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를 얼마큼 웬만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보통 근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전기 음성도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 O2라든지 이런 것들은 쏠리는 게 없다라는 거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근데 어때요? 무극성이에요? 아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네. 이거는 좀 보시면은 아 완전 무극성. 결합 자체는 극성이에요. 결합 자체는 쏠리는 게 있죠. 네. 근데 왜 CO2는 왜 무극성 분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하고 분자가 극성인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결합만 쏠리냐 네. 안 쏠리냐, 쏠리냐 안 쏠리냐 네.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HH 결합은 공유전산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그리고 HCl 결합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로 이제 전하를 띄는 부분이 있고 없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란 것은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치우치냐 안 치우치냐 이것만 보면 되고요. 생각해 보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인 거죠. 그리고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오늘 뭐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그만큼 쏠리는 것도 클 것이고 그럼으로써 극성이라는 이 부분적인 전하도 훨씬 커지겠죠.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면 얘가 더 커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전자가 쏠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결합 자체가 전자쌍이 쏠리지 않아서 아주 똑같이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으로 쏠려서 서로 치우친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희 다른 원자인데 전기 음성도는 같은 경우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음. 그럼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좀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완전히 똑같은 거 없거든요. 왜냐면 약간의 값이 소수점까지 가면은 다 달라지는. 다 다르긴 하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어. 어디 있냐면 저기 위에 보시면 이거 N이랑 이하고 C. 여기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여기 C랑 S랑 2.5, 2.5잖아요. 네. 탄소하고 황. 탄소랑 황 결합할 수 있거든요. CS2가 있어요. 어. CO2처럼. 그럼 얘들은 어떻게 결합이 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극성 공결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너무 따지면 있습니다. 극성이긴 네. 한데 그래서 이런 애매한 거는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 위주로 시험 문제는 나올 거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분자 내에서 아까 전에 쏠리게 되면은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분자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얘기합니다. 쌍극이 있는 분자다라고 해서 쌍극자라고 하고요. 이 쌍극자가 생기게 되면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생겨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분자에서 부분적인 플러스랑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니까 이들 사이에 뭐가 생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정전기적 생기겠죠. 맞습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가 시작되는 원자 핵에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는 원자 핵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시작돼 가지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그립니다. 왜냐면 얘도 힘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그려요. 그리고 시작점이 플러스 그걸 띄니까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당연히 서로 얼마큼 분리가 됐냐 전하량이 그리고 거리가 얼마큼이 기냐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얼마큼 쏠리냐만 여러분 대충 방향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2가 있습니다. 자, 산소는 3.5고요. 그 다음에 H는 2.1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어디로 쏠릴까요? 3.5 산소 쪽으로요. 산소 쪽 쏠리겠죠. 네. 그 산소 쪽으로 쏠리는 거를 강한 쪽으로 표현하면 쏠리니까. 요따구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표현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힘이 상쇄되냐 안 상쇄되느냐 이제 할 수 있겠죠. 힘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쌍글자 오멘트로 나타내는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 번만 보면요. 이런 거 먼저 보자면 요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가 안 되는데 화살표 보이나요? 화살표? 네네. 화살표가 이제 안에 있네요. H에서 F 쪽으로 나타내고 H 쪽에 보면은 살짝 플러스 표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쌍글자 원멘트를 표현할 줄 알아야지만 뒤에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어서 이런 연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맡았네요. 고맙습니다.